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희재 선수가 최근 에릭 다이어 선수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5경기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오랜만에 경기장에 나섰지만, 김희재 선수는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 최악의 플레이로 팀의 대량 실점과 패배에 빌미를 제공해버렸고, 그동안 틈만 나면 김희재 선수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키커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희재 선수를 비난하면서 김희재 선수가 바이른 미넨에서 뛸만한 수준의 선수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현재 김희재 선수는 FC 바이른 미넨 이적 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했던 기량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FC 바이른 미넨에서도 분데스리가 1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모든 경기를 선발로 출전,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에서도 부상으로 불참한 코펜하겐과의 홈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서면서 그야말로 혹사에 가까운 소속팀 경기 출전을 한 뒤 AFC 아시안컵에 합류해 역시나 주전으로서 매경기 선발 출전을 하는 등 정말 엄청난 일정들을 소화한 뒤 바이른 미넨으로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김희재 선수가 아시안컵 공백으로 빠져있는 사이 바이른 미넨에서는 토트넘으로부터 에릭 다이어 선수를 영입했고, 다이어 선수의 최근 기량은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거의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김희재 선수가 무난하게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탈리아 올해의 수비수 출신인 김희재 선수는 토트넘 하스프에서 완전히 배제된 수비수였던 에릭 다이어 선수와의 경쟁에서 패배를 했고, 최근 김희재 선수는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시작으로 무려 4경기 연속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3월에 있는 경기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는 마침내 지난 주말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 무려 한 달 만에 바이른 미넨의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사실 이번 김희재 선수의 선발 포함 또한 주중에 있을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리그를 염두에 둔 로테이션으로서 김희재 선수를 후보 선수로 간주하는 썩 기분 좋은 선발 출전은 아니었지만, 김희재 선수로서는 어쨌든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줘야 다시 주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도저히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최악의 실책들을 저지르면서 바이른 미넨의 3개의 실점에 모두 빌미를 제공했고, 바이른 미넨은 2부 리그에서 갓승격한 하이덴하임에게 3대2로 패배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받으면서 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날아가버렸습니다. 김희재 선수로서는 바이른 미넨 이적 후 가장 부진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 나온 안타까운 경기였는데, 그동안 틈만 나면 김희재 선수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키커즈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희재 선수를 비난하면서 김희재 선수가 바이른 미넨에서 뛸만한 수준의 선수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 토마스 툴 감독은 지속적으로 출전했던 중앙 수비수 마티스 더 리흐트와 에릭 다이어에게 불필요하게 휴식을 주었고 후보 선수들에게 실망했다. 이제 김민재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바이른 미넨에서 뛰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이 불필요하지만 전형적인 바이른 미넨의 패배는 전체 팀의 책임이다. 수년 동안 FC 바이른 미넨이 보여줬던 어떤 것도 경기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어쨌든 클래스, 안정성, 사기, 평이함도 부족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이덴하임과 같이 새로 승격된 팀을 상대로도 2대0으로 앞서는 것이 승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FC 바이른 미넨은 이를 고통스럽게 배웠지만 결국 토요일에 당연한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하이덴하임전 무너진 심각한 이유는 수비진에 있다. 오랫동안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투엘 감독이 선호하는 콤비로 꼽혀왔지만, 이제 그들은 왜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실수를 저지르는 우파메카노의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이덴하임전에서 그는 선제골을 내주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반면 김민재는 2대2 상황에서 완전히 잘못 판단하여 하이덴하임의 공격수 팀 클라인디엔스트를 놓쳤고, 이는 역전골의 빌미가 되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이 한국인의 이력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 리그는 수비를 예술로 만드는 리그이다. 27세의 이 선수는 바이른 미넨에서 그것을 아주 드물게만 선보였다. 종종 눈에 띄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본능의 부족이다. 언제 결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수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언제 뒤로 물러서서 수비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이덴하임전에서 김민재는 전반전 선제골 득점에 관여한 경관 전반전 경기 후 매우 불안해 보였다. 따라서 화요일에 열리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토마스 툴 감독은 에릭 다이어와 마티스 더 리흐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민재는 여기서 영원히 무너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 라면서 키커즈에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른 미넨에서 뛸 실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공격적인 워딩을 남겼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에릭 다이어, 마티스 더 리흐트 조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물론 김희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거의 극도로 부진한 경기를 펼친 것은 맞지만 한 달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주전 선수로 뛰어왔던 시즌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키커즈의 평가는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김희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스날전에 나설 명분은 없어진 상황은 냉정하게 맞는데, 과연 김희재 선수 없이 아스날전에 나설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